겨울철 황소자리의 밤하늘에서는 청백색의 아름다운 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략 수천 개의 별들로 구성된 플레이아데스 성단인데요. 네, 오늘 별별 이야기에서는 연세대학교 은하진화연구센터 지웅배 연구원과 함께 플레이아데스 성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보통 이제 성단하면 뭐 수백 개, 수십만 개 별들이 모여 있는 집단, 은하보다 좀 작은 집단군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얘기 나눌 이 플레이아데스 성단 어떤 성단인가요? 네, 플레이아데스 성단은 겨울철 밤하늘 황소자리에서 볼 수 있는 푸르고 아름다운 산계 성단입니다. 네. 산계 성단은 비교적 나이가 어린 별들이 낮은 밀도로 성기게 모여 있는 성단인데요. 이 성단은 지구에서 대략 400광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 별들은 대부분 그 나이가 약 5천만 년밖에 안 되는 아주 젊고 어린 파릇파릇한 별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온도가 매우 높고 푸른 빛을 띱니다. 곧 겨울이 오면 황소자리 부근에서 별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모여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있을 텐데요. 예. 그게 바로 플레이아데스 성단입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이 플레이아데스 성단의 별들은 거인 아틀라스와 바다의 요정 플레이온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들이라고 합니다. 지구에서는 특히 밝은 별 7개가 잘 보여서 고대에서부터 7자매 혹은 7공주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예. 실제로는 이 7개보다는 훨씬 많은 별들이 모여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대략 얼마나 정도 될까요? 플레이아데스 같은 경우에는 한 수만에서 수십만 개 정도 스케일로 모였을 텐데요. 아, 그거보다 좀 더 그렇군요. 적은 별들이 모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플레이아데스 성단이 최근 천문학계를 대혼란에 빠뜨렸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 플레이아데스 성단은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꽤 가까운 성단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오랫동안 이 성단을 기준으로 별들의 거리를 측정하는 망원경과 관측 기술들의 눈금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예. 플레이아데스 성단까지의 거리를 우선 정확하게 측정을 해 놓아야 그보다 더 먼 은하나 별까지 거리를 재고 있는 현재 측정 기법들의 눈금이 정확하게 조율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오래전부터 측정해 놓았던 플레이아데스 성단까지의 거리는 약 430광년 정도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천문학자들이 새롭게 띄어올린 우주망원경 히파로코스가 측정한 결과 430광년보다 훨씬 가까운 약 390광년 정도의 거리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네. 천문학자들은 당연히 더 최근에 관측한 이 결과가 더 좋은 장비로 얻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390광년이라는 값이 더 정확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 이 히파로코스 우주 망원경과 같은 원리로 작동하는 새로운 망원경 가이아를 우주로 띄워 올렸죠. 2013년에 우주로 올라간 가이아는 열심히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인근 별들의 거리를 측정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약 11만 개가 넘는 별까지 거리를 정밀하게 측정하면서 예. 우리 은하의 정밀한 지도를 그려주는 일명 우주 김정호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새로 올린 이 가이아 망원경이 우주에서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정호 선생님의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가이아가 이미 활동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일부 천문학자들이 플레이아데스 성단까지의 거리를 지상의 다른 전파 망원경 등을 동원해 측정해 보았더니 원래 알고 있던 것과 더 비슷한 443광년으로 재확인된 것이죠. 예. 분명 히파르코스 망원경이 우주에 올라가서 약 390광년이라고 업데이트를 해주었고 당시 그 결과를 그대로 믿고 그 다음 우주 망원경을 우주로 띄워 올려서 지도를 넓혀나가고 있는데 다시 지상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엉뚱하게도 히파르코스가 이전에 알고 있던 그 원래 수치가 맞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정확하게 그 우주의 지도를 그리고 별까지 거리를 알고자 하는 천문학자들은 대체 플레이아데스 성단까지의 그 정확한 거리가 얼마인지를 두고 논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숫자만 봤을 때 50이라는 숫자가 큰 숫자로 다가오진 않지만 50광년이라는 차이를 네. 하면 엄청나게 엄청난 큰 차이죠. 차이를 볼 수 네. 있는데요. 네. 자, 이 최근 장비라고 하는 히파르코스의 측정값이 왜 이것만 다른 것일까요? 사실 가이아가 우주로 올라가서 새로운 우주 지도를 업데이트하기 이전까지 네. 히파르코스가 그려놓았던 우주 지도를 바탕으로 그간 많은 별에 관한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정말로 히파르코스가 측정했던 기존의 거리들이 오류가 있었다면 꽤 작지 않은 파장이 벌어지겠죠. 예. 아쉽게도 여전히 왜 히파르코스만 유독 다른 거리 측정 결과를 내놓았는지는 여러 가지 해석이 떠도는 상황입니다. 가장 유력한 가설에 따르면 히파르코스가 별들의 미세한 연주 시차를 측정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 배경의 별들을 기준점 삼아 그 미세한 움직임을 측정하는데 이 히파르코스가 배경의 기준점으로 사용했던 별들도 별도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결국 각도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거란 추측이 있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히파로커스의 뒤를 이어서 계속 우주의 지도를 넓혀가고 있는 이 가이아 위성은 다시 다른 지상 망원경들과 비슷한 결과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가이아 지도의 결과를 그대로 믿고 우리가 그려가던 우주 지도를 계속 확장하는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플레이아드스 성단이 이 별들과의 거리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했던 히파르코스 망원경이 그린 지도들은 지금은 사용을 못하고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지금 말한 플레이아데스 성단처럼 비교적 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별들은 정확하게 그 거리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궁금해요. 네. 비교적 가까운 별들까지 경우에는 아주 정확하게 그 거리를 알 수가 있는데요. 앵커분들도 한번 저를 따라서 팔을 쭉 뻗고 손가락을 이렇게 하나 세워볼까요? 예. 네. 그 상태에서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을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한쪽 눈만 이렇게 감아보세요. 네. 그러면 왼쪽 눈으로만 볼 때, 그리고 오른쪽 눈으로만 볼 때 배경이 달라져요. 그렇죠. 보이는 손가락의 위치가 배경을 기준으로 조금씩 달라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네. 이동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손가락이 한 자리에 가만히 있었지만 눈을 번갈아 가면서 감으면 손가락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이것은 두 눈동자가 약간 다른 방향에서 손가락을 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종의 시차입니다. 네. 마치 그래서- 주시력과 보조시력의 차이 이런 것처럼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손가락을 더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 당연히 그 시차는 거의 느껴지지 않을 것이고 네. 손가락을 코 바로 앞까지 가깝게 하면 당연히 더 시차가 크게 느껴지겠죠. 네. 천문학자들도 바로 이 시차 원리를 이용해서 플레이아데스 성단처럼 가까운 별까지 거리를 구합니다. 네. 우리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6개월 전후로 지구는 지구 공전 궤도 크기만큼 간격을 벌려 놓고 아. 바라보는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1월에는 상대적으로 오른쪽에서 별을 보았다면 다시 6개월이 지나 반바퀴를 돌면 7월이 되었을 때 또 상대적으로 왼쪽에서 같은 별을 보게 되는 거죠. 6개월 지나면 아예 반대편으로 오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치 오른쪽 눈, 왼쪽 눈으로 손가락을 볼 때 그 위치가 조금 달라 보이는 것처럼 6개월을 간격으로 발생하는 별들의 이 시차를 이용해서 별까지 거리를 정확하게 잴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태양의 콧등의 역할을 하고 지구 공전 궤도 크기만큼 긴 간격으로 그 미간을 두고 벌어진 시차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플레이아데스 성단까지의 거리도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방법으로는 그 최소한 6개월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 천문학에서 별들의 거리를 재는 것, 그 많은 일이 있지만 이게 왜 중요한 건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우주의 별들을 제대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별까지 거리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요. 네. 우리가 이 별까지 거리를 구하는 데에는 지금까지도 천문학자들을 가장 골치 아프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주가 너무 넓기 때문에 별까지 직접 날아가면서 거리를 잴 수는 없겠죠. 네. 따라서 지구에서 그저 작은 한 점으로만 보이는 그런 별들을 보면서 그 거리를 알아내야 하는데요. 하늘에서 어떤 별을 보았을 때 그 별이 어둡게 보인다면 그 별이 정말 어두운 별이어서 그런 건지 예. 아니면 원래는 엄청 밝은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둡게 보일 뿐인 건지를 알아야 할 겁니다. 네. 그걸 알기 위해선 그 별이 실제로 얼마나 먼 거리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하늘에서 보이는 그 별의 겉보기 밝기와 그 별의 실제 밝기를 비교해서 거리를 알아내는데요. 예. 그런데 문제가 있겠죠. 예. 그 별의 실제 밝기를 또 알려면 일단 거리를 또 알아내서 하늘에서 보이는 겉보기 밝기에 보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실제 밝기를 알자니 거리를 먼저 알아야 하고 예. 또 거리를 먼저 알자니 다시 실제 밝기를 먼저 알아야 하는 이런 돌고 도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는 정말 거죠. 난감하네요. 그쵸. 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실제 밝기는 몰라도 별도로 거리를 구할 수 있는 노하우를 터득해서 우선 가까운 별들부터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하면서 예. 우주의 지도를 그려 나갑니다. 별의 진짜 그 모습을 알기 위해선 일단 그 별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하는 거죠. 네. 네. 천문학에서 별까지 거리를 재는 일이 이처럼 중요하고 또 까다로운 일이었군요. 네. 그래서 히파르코스 망원경이 불러일으킨 논쟁의 파장이 컸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추후 연구를 통해서 이 논란이 잠재워질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